네, 안녕하세요. 비움갤러리 대표 김상균입니다. 오늘은 6월 1일 토요일입니다. 시간은 참으로 빠르게 가고 있습니다. 지금 비움갤러리는 푸른 봄날 10인전 10명의 작가님들의 작품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이 전시는 6월 1일 오늘 토요일까지입니다. 네. 지금 비움갤러리는 10인전 푸른 봄날 전시 중이고, 이 전시가 끝나면은 다음으로 3분 스파게티 양지원 작가님의 개인전이 진행이 됩니다. 6월 3일 월요일 설치가 끝나고 5시에 간단하게 오프닝이 있을 예정이고요. 6월 8일 토요일날 오후 2시에는 3분 스파게티 먹는 날, 양지원 작가님이 스파게티를 삶아서 제공해드리는 작가와의 만남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혹시 토요일날 시간이 되신다면 함께 오셔서 스파게티를 먹으면서 재밌는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전시는 백인 백작품전, 갤러리 아람과 함께하는 백인 백작품전인데 6월 18일부터 28일까지 비움갤러리에서 전시가 되고, 아람에서는 20일부터 26일까지 전시가 됩니다. 20일 날 오후 5시에 갤러리 아람에서 간단하게 오프닝을 합니다. 네, 자세한 진행 과정은 정리되는 대로 또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백인 백작품전 전시하는 작가님들의 숏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 숏 영상이 작가님들에 대해서 홍보라든가 또 제가 작업을 하면서 작가님에 대한 작업에 대한 이해가 점점 더 높아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숏 영상을 자주 만들면서 작가님도 홍보가 되고, 또 저도 작가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가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보니까는 재밌고 좀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저께는 명조 작가님하고 라이브로 또 잠깐 대화를 나누어 봤는데,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좀 새롭고 재밌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것은 이 평소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든가 행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무리 정리하려고 해도 혼자서는 힘들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 사람과 얘기를 하면서 또 자꾸 대화를 나누면서 그런 것들이 좀 표현이 되고 또 서로 알아가고 그러는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꾸 얘기를 나누는 것은 좋은 방향을 찾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은 얘기를 하다가 실수를 해가지고 그것이 치명적이지 않을까 싶기도 하시는데, 치명적이면 더 좋습니다. 네,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또 노력을 해야 되니까, 또 어떤 움직임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어떤 치명적이라든가 어떤 나쁜 영향을 두려워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을 계기로 해서 더 재밌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어느 영상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무슨 좋은 행운이라든가 좋은 기회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려고 하면은 열심히 움직여야 된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행운이나 기회를 찾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뭐라도 자꾸 하면서 부딪히고 하면서 뭐가 만들어져야지 행운도 생기고 기회도 생기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꾸 뭔가 만들어 보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가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작품 가격에 대한 고민을 많이 얘기하십니다. 다른 데서는 얘기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한테는 꼭 얘기합니다. 가격이 이러한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봅니다.
뭐 아무래도 제가 미술계 쪽에서 시작한 케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인적인 입장에서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도 일반인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 네. 작품은 일단 공산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공산품이 아니고 어디에서나 걸고 어디에서나 통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소장하고 싶은 그 소장자에 의해서 그 가치가 결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도 그 보석상 거리에서 파는 그 품질에 대해 같은 품질일 때 보석상 거리에서 팔 때는 뭐 어떻게 보면 흔하기도 하고 많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많이 그렇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은 가격이 그렇게 좋은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고급 백화점에서 사게 되면은 좀 비싸게 사게 됩니다. 포장값이라고 해야 되나? 포장비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은 그 백화점의 브랜드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은 좀 더 좋은 가격을, 많은 가격을 주고 사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작품이라는 것도 공산품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에서 어떻게 보여지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호당 가격에 묶여 있다는 것도 좀 제도권에 눈치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일단은 예술은 자유로움이고 내 맘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격에 대해서는 남의 눈치 볼 거 없습니다. 자기의 계획대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대로 그 스케줄대로 찬찬히 진행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몇 년 되었으니까는 얼마 이상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기간에 따른 가격 설정도 조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경력도 화려하고 전시도 많이 하고 뭐 했기 때문에 이러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가격이 높아져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로 많은 소장자를 갖고 있는지, 소장을 많이 했는지 그런 거에 대한 영향도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장자가 전혀 없는데 가격만 높다는 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물론 가격이 높게 책정된 상태로 어느 정도로 가다 보면은 그 작품이 인정받을 때가 있고 그 인정받을 때 그 가격으로 거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뭐 그거에 대해서 맞다 틀리다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한편으로는 젊은 작가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가격 때문에 고민하고 그래서 많이 소장되지 못하고 알려지지 못하는 거는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일단 많이 퍼뜨려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격이 딱 호당 가격이라고 하는 고정된 가격 체계를 가지고 적용하기보다는 뭐 액자가 좋다든가 아니면은 좀 재료비가 많이 들었다든가 아니면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다든가 하면은 가격을 좀 다르게 해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작가님은 이 작품은 절대 팔기 싫고 또 계속 가져가고 싶기 때문에 가격을 2배로 붙인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작가님도 있었습니다. 뭐 괜찮습니다. 한두 점 정도는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고 좀 가치를 부여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액자를 좀 더 좋게 했는데 액자까지 들인 공까지 생각한다면은 호당 가격으로 했을 때 너무 좀 억울하다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더 붙여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작품의 가격이 너무 일률적이라는 것이 좀 불합리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작품이라는 것이 공산품이 아니기 때문에 만들 때마다 다르고 결과물도 다 다른데 똑같이 가격을 매긴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큰 차이가 아니라면은 약간의 차이는 두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느 곳에 전시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을 달리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뭐 가격이 다르면은 뭐 그것을 보신 분이 뭐라고 하지 않을까라고 걱정도 하시는데, 그럴 때는 뭐 그때 사지 지금 오른 다음에
오른 가격으로 찾는 거는 그때 사지 않았느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네. 아니면은 지켜보고 있다가 더 좋은 가격 나왔을 때 그때 사시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됩니다. 지금 당장 뭐 판매해야 되거나 그런 것보다는 길게 보고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그 중에 어느 때에는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작가님들의 작품은 계속 꾸준히 생존해서 활동하고 있는 한 언젠가는 나간다라고 확신을 갖고 작업을 해야지 맞다고 생각합니다. 뭐 갤러리는 그 타이밍이 잘 맞으면은 좋습니다. 네. 타이밍을 잘 맞기 위해서는 갤러리도 열심히 활동해야 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일단 뭐 가격적인 측면에서 대해서 제 의견은 어느 정도의 뭐 룰은 지켜야 되겠지만은 꼭 거기에 얽매여 가지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느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들인 시간과 공에 따라서 가격을 달리 매기기도 합니다. 그게 약간 의외였는데 내가 얼마 정도의 시간과 공을 들였기 때문에 이거는 이 가격입니다 하고 이 가격을 다 다르게 합니다. 그것도 참 재미있는 방법인데 뭐 그렇게 꾸준히 가져간다고 하면은 개성이 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관심을 끌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작가로서 활동한다는 것은 어쨌든 관심을 끌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뭐 가격으로 이슈를 삼는다고 하면 그것도 주목을 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일단은 가격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가격보다도 어느 곳에 어떻게 잘 선보이고 얼마나 많이 소장을 시키고 소장자가 얼마나 많이 확대되어 가고 있느냐 그거에 대한 노력 그리고 관심 그런 거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비움갤러리는 푸른 봄날전 10인전이 전시 중에 있습니다. 이 전시는 오늘까지입니다. 6월 1일 토요일 오늘까지 전시고요. 그리고 뱅크아트페어 오픈콜 3명의 작가님을 선정을 했는데 성태관 작가님 그리고 천현태 작가님 그리고 최원선 작가님입니다. 네. 그리고 비움갤러리에서 꾸준히 아트페어에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작가님들과 그리고 신진 작가 공모로 개인전을 했던 작가님들 이렇게 전시해서 총 13명의 작가님들이 전시할 예정입니다. 왜 이렇게 많은 작가님들이 전시하냐고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좀 많이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100인전도 하고 앞으로 300인전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많이 하는 것을 좋아하고 많이 하면서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보여주는 것이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뱅크아트페어는 그렇게 준비하고 있고 그래서 6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신진 작가 모집 공모를 냈습니다. 여기서 이제 앞으로의 아트페어에 좀 더 많이 참여하기 위해서 다양한 작가님들을 만나기 위해서 신진 작가 공모를 6월 1일 오늘부터 15일까지 진행을 하고요. 이 중에서 또 선정을 해서 개인전도 하고 아트페어도 나가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선정된 작가님은 비움갤러리에서 진행하는 각종 단체전에 우선적으로 초대될 기회가 있습니다. 주제에 맞게 아니면은 전시 성격에 맞게 자주 초대될 수 있으니까 이 점 기억하시고 많은 공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비움갤러리는 아트시넷에 작가 작품을 등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티비닷컴을 통해서 전체 메일도 보내고 있고 문자와 메시지도 보내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가지고 지켜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기대되는 하루,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